안녕하세요. 강이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5편이죠. 15편 차례인데 제가 15편에서 204페이지 엎드려 흉추 신전하기 파트를 제가 이렇게 약간 좀 한번 해봄으로써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 봤는데요. 이제 넘어갈 차례는 205페이지고요. 이제 우리가 15편에서 엎드려 흉추 신전하기 운동수행 1단계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수행 2단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06페이지는 3단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한번 해보면서도 제가 이제 15편에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지만, 이제 205페이지를 이제 16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쭉쭉쭉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5페이지고요 16편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수행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복식 호흡 동시 활성화로부터 시작한다. 고객은 1단계에서와 같은 자세와 심상을 유지한다. 모델은 복벽을 활성시키며 횡격막 호흡을 지속한다. 한 번의 협응된 동시 활성 호흡 주기로 시작하여 10번의 호흡 주기 동안 반복한다. 여기서의 운동의 핵심, 요거를 제가 이제 15편에서 하고 왔죠. 이제 2단계에서 핵심은 복벽 동시 활성 요소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1단계와 비슷하다. 고객은 모든 호흡 단계에서 이러한 방식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의 느낌, 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자신이 점점 더 길어지고 척추 기립근군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척추 기립근군이 이완되는 느낌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수축만 되는 느낌만 많이 받아보지만 이게 이완되는 느낌을 받아보기가 목표인데, 이 운동들과 이 훈련의 목표인데 참 어렵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척추가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시고 어떤지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파스를 붙인 것 같던데, 허리에다가 쏴 하는 느낌 있죠. 제 느낌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을 한번 해보시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30명밖에 없지만 한번 해보셔서. 네. 자, 206페이지고요 운동수행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상기한 절차에 흉추 신전 요소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3단계는 흉추의 신전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척추 기립근 파트들이 활성화되겠죠. 2단계의 횡격막 호흡을 하고 복벽을 동시 활성시키는 것을 유지하면서 고객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머리와 몸통을 천천히 천장을 향해 들어올린다. 천장을 향해 익스텐션 하는 거죠. 들어올리면서. 들어올릴 때는 척추를 길게 늘리는 것을 동반하여 요추와 흉추 신전근은 최소한의 활성만 되도록 해야 한다. 들어올리는 동작은 복강 내압과 흉추, 심부 신전근의 유압 증폭식 활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유압 증폭식 활성 기억나시죠? 전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왔죠? 고객은 2초간 이 자세를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2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시작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사진만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또 이제 비슷해요. 계속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비슷한데, 3단계는 이제 흉추 신전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 엎드려 흉추 신전 3단계. 흉추 들어올리기에는 전통적인 우리 슈퍼맨 운동 알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많이 했었던 슈퍼맨 동작. 슈퍼맨 운동에서와 같이 천장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 동작 근데 굉장히 안 좋다라고 스튜어드 맥길 박사님께서 그거 하지마, 슈퍼맨 동작 하지마, 막 셋업 동작 하지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긴 풍선이 휘는 것 같이 길게 늘어나며 들어올리는 것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척추를 늘릴 뿐 아니라 척추의 심부 안정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척추 기립근을 촉진하면서 이 근육이 과하게 활성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기립근이 과도하게 활성되면 고객을 이완시키고 자세를 다시 잡아주며 척추를
들어올리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동작을 반복한다. 계속 시각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방회전 증후군과 견갑 거근이 과활성되어 있는 많은 고객들은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적절한 활성을 획득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고객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운동 감각 지시를 시도해본다. 고객의 견갑골을 부드럽게 거상시키며 하방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밀고 환자로 하여금 저항하게 한다. 그러면 고객은 당신의 힘에 저항하면서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운동 감각과 반사적 활성을 획득할 것이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10초간 유지하도록 시간을 점차 늘려 결국 환자가 치료사의 도움 없이 이 자세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고객의 느낌. 일반 고객에게는 비교적 쉽고 이완된 자세로 느껴지고 환자들은 목과 등의 긴장이 느껴져야 한다. 엎드려 흉추 신전 3단계 운동 감각 지시. 고객의 견갑골을 머리와 흉추 쪽으로 동시에 밀고 고객은 견갑골을 하방, 전방으로 저항하게 하여 고객의 견갑골을 하강시키고 상방으로 회전하게 한다. 엎드려 흉추 신전 3단계 구두 지시. 고객이 흉추를 들어올리게 할 때 자신의 요추부 척추 신전근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과긴장하여 골이 깊게 패이는지를 관찰한다.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요추 파트의 척추 기립근이 과다 활성화돼서 깊게 패이는 그런 형태를 고객이 만들지는 않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후 고객에게 코어를 활성시키고 척추를 길게 유지하세요 라고 지시했을 때 그 긴장도가 조금은 오른쪽 사진처럼 나아지더라. 이렇게 형태가 부드러워지는지를 관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208페이지 암 슬라이드. ST 관절, ST 조인트의 안정성과, ST 조인트는 뭐죠? 흉경갑이죠. 흉곽과 견갑을 ST 조인트라고 하죠. 요 안정성과 최적의 GH, 글래널 휴머럴 조인트, 오목이팔 관절이죠. 요 조인트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선택할 때 고객의 자세를 적절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소개할 운동 과정은 견갑골 안정화근, 특히 내전, 상방회전, 후방경사를 담당하는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을 활성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이러한 패턴들은 견갑 상완관절의 분리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견갑 흉곽과 견갑 상완관절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장한다. ST 운동 이상에서 견갑 상완관절의 분리가 적절하지 못할 때 ST 기능 부전에 야기를 할 수 있음을 상기해보자. 암 슬라이드는 분리작용을 회복하고 ST 조인트와 GH 조인트의 관절작용 사이에 협응을 증진시키며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 광배근이 단축되어 있으면 종종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강화는 이 근육을 능동적으로 늘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운동은 언뜻 보기에 어려운 운동으로 미묘한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거 사진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설명하기 전에 요렇게 암 슬라이드, 보통 요렇게 팔을 벽에다가 대고, 요 사이 앞에다가 폼 롤러를 이렇게 대면서 폼 롤러를 이렇게 굴리면서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운동을 이렇게 지도하는 운동이죠. 자, 운동 수행 단계가 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월 암 슬라이드 해소. 고객은 벽을 마주보고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서 시작한다. 상완부를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하고 손의 내측면을 벽에 대고 팔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린다. 벽은 개인이 운동 조절과 견갑 상완 관절의 협응을 개발해 나갈 때 사지의 하중 일부를 지지하는 것을 보조한다. 고객은 벽에 대고 손의 척골면 가깝게 밀어 척골면 가깝게 밀어 전거근을 활성시키고 벽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동시에 팔을 벽에 대고 미끄러지게 올려 약간 Y각을 이루도록 한다. Y각을 이루도록 한다.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이렇게 Y각을 올리게 한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Y각을 이렇게 팔이 그러면 상완이 내 몸 쪽에 Y각을 그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상완골이 이런 식으로 외회전되면서 약간의 내전성에 대한 움직임 이 위치가 생기겠죠. 이렇게 Y각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각일까요? 이게 약간 좀 A각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Y각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Y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팔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안 견갑골은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활성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고객이 이 동작에 익숙해지고 나면 팔을 좀 더 좁히는 형태로 신전시키다가 흉추의 회전을 동반하는 편측 패턴을 시행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처음에 이 사진은 팔을 좀 넓게 벌렸고 그 다음 사진에서는 팔을 좀 좁게 했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팔의 너비, 어깨 너비의 간격을 처음에는 좀 넓게,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활성도를 이용하면서 Y자를 그리면서 가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팔을 좀 좁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시면서 자 이제 209페이지는 이제 편측성인 한쪽 팔을 이용해서 월암 슬라이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진 먼저 또 한번 보고 가시죠. 이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쪽 팔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우리가 양손으로 또 이용해서 뭔가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데 오른쪽과 왼쪽의 편차 차이가 너무 크신 분들은 이렇게 또 한쪽으로 또 운동을 또 우리가 지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운동 수행 2단계. 2단계는 고객이 바로 누워 팔을 머리 옆에 놓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팔꿈치는 머리 가까이 위치한 상태에서 천장을 향해야 한다. 흉곽을 하위 자세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코어를 활성시킨다. 고객은 패턴 내내 이 자세를 유지한다. 고객은 흉곽과 팔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테이블이나 바닥면을 따라 팔을 최대한 멀리 이동한다. 그리고 팔을 잡아당겨 시작 자세로 복귀한다. 10회 반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객이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회 반복까지 늘려나간다. 운동의 핵심 암 슬라이드 2단계. 일단은 이거 사진 한번 이제 에바 오사르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쭉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을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라고 봤을 때 누워있다라고 봤을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한 팔을 멀리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돌아오는 거 굉장히 엄청난 집중을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진짜 고객은 운동의 핵심입니다. 고객은 팔을 머리 위로 미끄러져 올리는 동안 전거근 활성을 유지해야 한다. 고객은 팔꿈치를 머리 옆에 유지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이동을 해야 된다. 팔이 멀리 가야 된다. 이 운동의 유효성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팔이 정중선으로부터 편이되지 않게 주의를 한다. 팔이 정중선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편이되지 않게 벗어나지 않게 고객의 느낌, 고객은 마치 전거근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전거근의 활성 여부를 느끼기 위해 늑골 부착부를 촉진해 볼 수도 있다. 고객이 운동하실 때. 자, 다음 페이지.
자, 210페이지 운동수행 3단계, 또 3단계로 또 단계를 나눠서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명연계를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단계는 고객이 서서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선 자세에서 시작한다. 방금까지는 누웠죠. 2단계는 이제 선 자세. 늑곽을 벽에 대고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척추는 중립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팔의 위치는 누워있을 때와 똑같다. 동일하다. 고객은 늑곽을 아래로 내린 자세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해 코어를 활성시킨다. 일단 사진 한번 보고 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벽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벽에 대고. 어쨌든 우리가 서서까지 이제 통합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누워서 그 다음에 서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늑곽과 팔의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벽에 대고 최대한 멀리 뻗는다. 멀리 뻗는 거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멀리 뻗는 거. 그 다음 처음 자세로 팔을 다시 잡아당긴다. 처음에 10회 반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객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20회 반복까지 진전시킨다. 똑같죠? 20회 반복까지. 자, 운동의 핵심 암슬라이드 3단계. 고객은 팔을 머리 위로 미끄러져 올리는 동안 전거근 활성을 유지한다. 똑같죠? 2단계랑. 고객은 팔꿈치를 머리 옆에 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멀리 팔을 피는 것도 똑같고, 고객은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안 견갑골을 늑곽을 따라 하방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한다. 팔이 정중선으로부터 편이되면 운동의 유익이 상쇄되므로 편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똑같죠? 서 있는 것만 빼면 2단계랑 똑같죠? 고객의 느낌 3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팔을 머리 위로 들릴 때 전거근이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 고객의 전거근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또다시 늑곽 주변을 촉진할 수 있대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사진에서 이제 암 슬라이드 3단계였잖아요. 세 가지 사진에서 벽에서 기대서 에반 오사르 쌤께서 자신이 가용한 가동 범위를 넘어서려고 할 때 GH 관절에 빈약한 분리작용이 일어나고 시상면 움직임이 감소하는 것을 주목하라.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C가 GH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가다가 요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금 저도 지금 살짝 돌아가려고 하죠. 저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어. 살짝 대고 늑곽이 되고 통제. 근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 직전까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다시. 자, 211페이지 월 플랭크 1단계. 우리 플랭크 많이 들어보셨죠? 벽에 대고 우리가 이렇게 플랭크 자세 이렇게 엎드려서 플랭크 하는 거. 근데 벽에 대고 월 플랭크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운동은 종종 코어 운동으로 분류되는데, 그쵸? 우리가 코어 운동으로 알고 있었죠? 이 운동이. 스쿼트는 하체에 대한 것이고 플랭크 계열은 운동은 상체에 대한 것이다. 플랭크는 전방, 굴곡근, 사슬 전체뿐 아니라 견갑골 안정화근도 훈련시키므로 가장 효과적인 상체 운동 중 하나인데, 이것도 잘 활용하고 잘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가 이 플랭크라는 운동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또 도움이 주는 거지. 그냥 막 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버틴다, 막 이렇게 버틴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에서 이 운동이 진행이 돼야 우리한테 이롭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플랭크라는 어떤 동작 자체가 전방 굴곡근 사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방에 있는 굴곡근이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흉쇄유돌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흉근, 그리고 복직근, 그리고 복사근, 그리고 복부 건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쪽에 치골 결합을 지나서 내전근 그룹들 파트들까지. 자, 이 운동들은 또한 대부분의 고객과 환자들이 가장 잘못 수행하는 운동이기도 하대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하시죠. 정교하게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플랭크 패턴에 활용할 수 있는 몇몇 강화 방법들은 이제 개발할 것이다. 월 플랭크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벽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기댄 건 아니니까. 견갑골 안정화를 훈련하고 지시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추가적인 이점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월 플랭크는 머리에서 발까지 중립적인 척추 자세를 교육시킨 자. 중립 척추 자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모든 운동들에 있어서. 자, 두 번째,
선 자세에서는 코어 활성과 횡격막 호흡을 지도하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횡격막 호흡. 세 번째, 상지를 굴곡시킨 자세 때문에 월 플랭크는 견갑골의 상반 회전과 후방 경사를 회복시키는 탁월한 방법이 된다. 운동 수행. 이 운동의 목적은 견갑골 안정화이므로 초점은 중심이 되는 팔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견갑골의 상방 회전과 안정화를 위해 고객의 팔을 편안한 높이, 예를 들어서 대개는 상완을 바닥에 평행하게 올린 높이에 굴곡 자세에 두고 시작한다. 벽으로부터 약 6에서 12인치 정도 떨어져 전환과 손을 편 채로 벽에 마주대고 선다. 고객은 척추 늘리기, 코어 활성, 횡격막 호흡을 유지한다. 여기서 이제 이 앞전에 돌아가서 벽으로부터 약 6에서 12인치 정도 떨어져서라고 했잖아요. 6에서부터 12인치 정도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센치로 센티미터화 한다면 우리가 척추에서부터 날개뼈 안쪽에 요 3인치라고 그러죠. 3인치에서 4인치, 3인치라고 하죠. 근데 3인치가 약 대략적으로 7.4에서 7.5 사이 센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게 6에서 12인치 정도 떨어지면 약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 요거 2배가 되는 거고 많게는 4배까지 되는 거죠. 많게는. 자, 전거근을 사용하여 몸통을 벽으로부터 떨어뜨린다. 전거근을 사용하여 몸통을 벽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렇게. 전거근의 활성을 유지하면서 고객은 한 팔을 벽에 댄 채로 위로 올렸다가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이때 운동을 하는 팔은 움직이는 팔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팔이다. 이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목과 몸통은 전혀 이동해서는 안 된다. 월 플랭크의 2단계에서는 어깨 회전 요소를 추가하는데 이는 효과적인 폐쇄사슬 회전근개 운동이 된다. 전거근 활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은 이 패턴을 수행하는 내내 반드시 벽을 밀도록 한다. 계속 밀고 전거근의 활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벽을 계속 밀고 있는 거죠. 날개뼈가 몸통을 타고 흉곽을 타고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방회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니까 전인이 아니라 내전이 되어 있는 상태, 붙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거근이 계속 활성화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 운동의 핵심 월 플랭크. 고객은 신부경추 굴곡근 이렇게 되는 신부 파트들, 예를 들어서 롱거스 콜라이나 롱거스 캐피티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경장근이나 두장근 이런 애들, 전거근 신부 복벽을 활성화시킨다. 신부 복근은 뭐죠? 복횡근 이런 것들이죠. 고객은 들어올리거나 회전하는 동안 이들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횡격막 호흡을 지속한다. 횡격막 호흡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로컬 코어, 신부 코어 근육들이 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횡격막, 어떤 장요근,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골반 기저근, 그리고 뒤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다혈근, 그리고 복횡근 이런 어떤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겠죠? 고객은 척추 늘리기를 유지하고 이 패턴 내내 정지해 있는 팔로 벽을 밀어 전거근 활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밀고 있는 과정에서도 호흡, 횡격막 호흡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 사진 어마어마하게 또 있네. 이렇게 사진. 월 플랭크 하는 자세들입니다. 월 플랭크 하고 있는 자세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팔꿈치를 대다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살짝씩 이렇게 살짝 한쪽 팔로 이렇게 활성화를 계속시키고 한쪽씩 살짝씩 떼는 어떤 이런 어떤 좀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플랭크 계열의 운동을 하는 동안 견갑골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고객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운동의 목적은 견갑골의 안정화니까요. 고객이 견갑골 조절을 어떻게 상실했는지 우측 견갑골의 내측 연이 흉곽을 따라 외전하는 대신 거상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라.
C 자세. 요거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거 표현을 하자면 사진 한번 보고 마지막 자세 요거 마지막 자세 거상돼 있는 거 어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상되는 거 이걸 주목하라. 이 자세는 일단 팔의 부하가 가해지면 더 악화될 것이므로 저항을 가하거나 하부 플랭크 자세를 추가하기 전에 견갑골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보상작용이 일어나면 보상 패턴이 보여지면 그 난이도는 지금 현재 고객이 할 수 없는 난이도라고 어떤 서로가 구두하에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진행을 해서 다시 또 난이도를 올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213페이지 고관절 복합체.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자, 213페이지이고요. 고관절 복합체입니다. 하지 패턴의 기능 부정. 방금까지는 견갑골 쪽 상지 패턴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지 패턴의 기능 부전을 한번 볼 차례인가 봐요. 자, 이전에 논의했다시피 기능 부정성 움직임 패턴을 다루는 것은 교정 운동의 첫 단계인데, 이는 기능 부전을 교정하지 않으면 고객은 자신의 습관적인 패턴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쵸? 따라서 피트니스 전문가와 치료사들은 시각적으로나 직접 만져봄을 통해 기능 부정 패턴을 징후를 인식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피트니스 전문가나 치료사들은 고객이 자신의 패턴을 수행할 때 횡격막 호흡을 시행하면서도 근위부 안전성을 유지하고 사지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지 관찰하기를 원할 것이다. 추가적인 움직임 부전의 징후에 대해서는 고관절 기능 평가에 대한 이전장을 참고하도록 한다. 자, 밑에는 이제 대퇴골두의 재정렬입니다. 대퇴골두의 재정렬. 중요하죠. 다음 기법은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었을 때 상완골두를 정렬시키는 것들을 후방관절낭 또는 상완골 전방활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죠. 이제 이번에 대퇴골두의 재정렬이네요. 다음 기법은 후방관절낭의 긴장과,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네요. 또 후방 뒤쪽에 있는 관절낭의 어떤 단축, 위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대퇴골두가 앞쪽으로 또 전방으로 활주하려고 하는 기전이 있나봐요. 신부 외회전근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의 로테이터 커프의 뒤에 아래쪽에 있는 극하근, 소원근 이런 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래쪽 파트에서도 우리 대퇴골에서도 하지에서도 똑같이 신부 외회전근 딥6들이 있죠. 깊은 신부 어떤 외회전근이라고 얘기하는 6가지의 근육들이 있었죠. 신부 외회전근, 쌍자근과 폐쇄근 그룹들 또는 대둔근의 천충섬유를 포함하는 후면부 근육군의 과활성에 의해 약화된 고관절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또한 이완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과활성된 대퇴직근과 대퇴근막장근을 이완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대퇴직근, 렉투스 페모리스와 대퇴근막장근, 텐서 파시아 라타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고관절 굴곡근이죠. 대표적인 고관절 굴곡근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완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래요. 덧붙여 고관절의 중심화 작용도 향상시킨다. 운동의 핵심, 대퇴골두의 재정렬. 고객은 눕고 치료사는 문제가 생긴 쪽에 선다. 치료사는 위쪽 손을 고객의 장골등 외측면, 장골등 외측면, 장골등 외측면. 잠시만요. 외측면 주위에 올려놓아 손가락으로 고관절의 후면을 감지하고 아래쪽 손으로는 고객의 무릎을 감싸진다. 일단 사진 먼저 보고 가야 돼. 왜냐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들을 약간 좀 이미지화,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대요. 먼저 아래쪽 손으로 가벼운 압박을 가했다가 치료사는 긴장감, 관절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없음이 느껴질 때까지 고객의 고관절을 굴곡, 내전, 내회전순으로 움직인다. 고관절을 굴곡, 내전, 내회전순으로, 다리가 굴곡, 내전, 내회전 되는 순으로 움직인다. 치료사는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멈추고 고객은
예를 들어서 자기 근력의 약 25%의 힘으로 치료사의 저항에 대해 약 5초간 민다. 고객이 이완하는 동안 치료사는 고관절을 다음 장벽으로 또는 관절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지점까지 움직이며 고관절을 이완하세요 또는 고관절을 소켓 뒤쪽으로 가볍게 내려앉히세요 라고 지시를 한다. 어려운 지시네요. 자, 214페이지고요. 이 과정을 3회에서 5회 반복하거나 고관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한다. 또한 검사자의 위쪽 손의 고관절 후면부나 고관절 전면부에 긴장된 부위가 촉진되면 고객에게 제 손가락이 닿는 부위의 근육들이 부드러워지거나 이완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하여 검사자의 손가락 아래 부위를 이완시킨다. 이렇게 이완한 후에 네 발로 엎드려 체중 옮기기, 고관절 회전 또는 몇 가지 다른 통합 패턴을 통해 고객이 새롭게 획득한 가동 범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고객이 이 기법을 시행하는 동안 고관절 충돌 징후가 일어난다면 트레이너는 운동을 하는 중에 고관절을 좀 더 외전 혹은 외회전 시킬 수 있다. 이로써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퇴골두 재정렬을 시행하기 전에 대퇴골 후방 관절 낭에 대한 특정 이완 기법을 사용하거나 고관절 견인을 시행할 수 있다. 고객의 느낌. 고객은 고관절이 더 이완되고 움직임 제한이 해소된 것을 느껴야 한다. 직접적인 연부조직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고관절 후면 구조물에 대해 폼 롤이나 테니스공을 이용한 자가 운동 기법을 추천할 수 있다. 요거 보고 또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완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죠?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이 에반 오사라 쌤께서 이 둔 부위는 여기 부위입니다. 이 대퇴골에 대퇴골을 이런 식으로 굴곡을 고관절 굴곡, 힙 조인트를 굴곡시킨 상태에서 약간 다리를 또 보시면 이렇게 외회전 했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외회전 한 상태에서 폼 롤러를 오 조심 큰일 났네. 폼 롤러를 여기다가 대는 거죠. 이렇게 딥6 주변에. 자, 고관절 후면부 근육들이 과활성화되어 있는 고객들에게는 이런 이완 기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다. 무릎에 문제가 없는 고객들은 고관절 후방 관절낭의 이완을 위해 연부조직 이완 후 피존 스트레치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네발 자세 힙 힌지 스쿼트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뒤로 앉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 고객은 이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고관절을 통해 뒤로 앉고 수평 골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천장관절과 요천관절이 움직임 증세에 보호상을 일으키는 부위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완기법 이후 연계 전략으로서 새롭게 획득한 움직임을 내재화시키고 패턴화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자, 고관절 분리 패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관절 제한의 흔한 원인으로는 고관절 관절낭 후면의 긴장과 뻣뻣함을 들 수 있다. 관절낭 자체에 제한이 있는데 고관절 뒤쪽 구조를 스트레칭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뿐이다. 핵심적인 관절에서 분리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능 부전적 움직임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분리작용이 나와야 하는 것은 기능적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이다. 분리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종종 좀 더 근위부에 속한 문제의 징후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개인의 의식적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 회전 내발기기 자세에서의 체중 이동 그리고 일어선 자세에서 힙 힌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고관절 분리작용 패턴은 고관절 분리작용을 가르치는 탁월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고관절 분리작용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으로는 능동적으로 고관절을 가동시키는 것, 고객에게 심부 고관절 회전근을 이완시키는 방법 또한 제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네발기기 자세는 적은 부하에서 견갑골과 척추의 중립적 자세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네발기기 자세를 셜먼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시죠. 셜먼 선생님께서. 이 자세를 이용한 운동들은 근수축이 과활성화되어 있거나 관절 낭적 제한이 있는 고관절을 이완시킨 직후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이다. 자, 그 다음은 215페이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고관절 분리.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 하는 고관절 회전은 고객이 일상적인 보행은 물론 회전성 스포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직립성 기초 움직임에 소요되는 골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고관절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 수준의 자세이다. 사진 먼저 보고 읽을게요. 이렇게 매드에 누워서 고관절을 외회전하고 또 모았다가 이렇게. 네. 와우. 방송사고 났어. 핸드폰이 안 깨지면 좋겠는데. 네. 오케이. 와우, 깜짝 놀랐네. 네, 여기서 이렇게. 오, 저 핸드폰 무사하겠죠? 핸드폰 고장나면 안 돼. 방송사고, 어마어마한 방송사고였습니다. 내 핸드폰. 자, 운동의 핵심. 당황했어요. 누워서 고관절 분리시키기. 제 핸드폰이 폴드 4라 되게 무거워요. 이게 되게 되게 불편해. 비싸기만 비싸고. 자, 운동의 핵심. 누워서 고관절 분리시키기. 사진 보고 오셨죠? 자, 고객은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고 발을 테이블에 평평하게 올려놓은 채 등을 대고 편하게 눕는다. 코어를 활성시키고 패턴 중에 활성을 유지한다. 한쪽 고관절을 회전시키면서 정준선으로부터 가운데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회전시켜 다시 시작 자세로 되돌아오고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시행한다.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고객은 패턴 내내 코어의 활성과 안정적인 골반, 척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누워서 고관절 분리의 잘못된 고관절 분리. 우측 고관절을 회전시킬 때 고관절이 적절히 분리되지 못하므로 고객이 회전한 것을 관찰한다. 이거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C번 있잖아요. A, B, C 사진 3개가 있었는데 C번 보시고 B번 한번, B랑 C 보시죠.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C, 여기 마지막 거 C 보면 골반 완전 회전 돌아가 있죠. 골반 로테이션 돼 있죠. 골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이건 힙 조인트 고관절에 속해 골두에 붙어 있는데 대퇴 골두 자체를 분리작용을 하는 어떤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골반이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움직임을 반복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이 방식으로 패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거로스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관절 분리를 하기 이전에 근막, 관절낭, 관절의 제한을 이완할 필요가 있다. 자, 네발기기 체중 이동 216페이지입니다. 이 패턴은 매우 간단하고 낮은 레벨의 운동처럼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운동선수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안정적인 네발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관찰하면 매우 흥미롭다. 이상적인 자세와 견갑골, 척추, TPC, 이게 thoracic, pelvic 실린더였죠. 적절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핵심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핵심 사항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네발기기 자세, 이거 설명 어마어마합니다. 보시겠어요? 한 페이지 한 면을 다 덮었어. 어마어마해요. 읽어볼까요? 네발기기 자세에 대해서. 자, 손은 바닥 위에 대략 어깨 넓이에서 수직선보다 약간 앞쪽에 놓는다. 어깨 넓이에서 수직선보다 약간 얼굴 쪽으로 가깝게 놓는다. 무릎은 고관절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 고관절 아래 위치한다. 무릎 관절이 고관절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고관절 바로 앞에 위치하게 한다.
견갑골 안정근들을 활성하여 견갑골이 흉곽을 감싸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뭐였죠? 대표적으로 전거근이었죠. 그리고 흉곽 견갑골 안정화근들은 뒤에 파트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능형근도 있었고요. 견갑거근도 있었었고 안정화근으로서. 자, 척추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데 고객의 척추 위에 스틱을 올려놓으면 운동 감각적으로부터 척추 늘리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사진을 봤을 때 요 위에 스틱을 올려놓는 거죠. 우리 짐 스틱 같은 거 있죠? 네, 우리 위에 등에 위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 이게 목봉 같은 거 올려놓는 거죠. 줄이 머리 위쪽으로 당기고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상상을 하도록 지시하고 척추 늘리기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객은 이 자세에서 척추 정렬을 변화시키지 않고 횡격막 호흡을 한다. 횡격막 호흡도 빠지지 않네요. 어떤 장애 없이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할 수 있다면 네발기기 체중 이동으로 진행한다.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요. 자, 운동의 핵심 네발기기 체중 운동입니다. 고객은 네발서기 자세에서 시작한다. 팔과 고관절은 몸통의 직각을 이루고 손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무릎은 고관절보다 약간 넓게 벌린다. 팔도 그렇고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고관절도 고관절보다 약간 넓게. 흉추 후만을 회복하기 위해 등을 천장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고 요추는 이완되어 전만이 되도록 복부를 이완하게 한다. 견갑골은 흉곽을 감싸도록 하여 전거근을 활성시킨다. 고객은 아랫배로부터 허리 또는 척추 어디든 불안정한 분절까지 철사를 조이는 것을 시각화하며 코어를 활성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척추 자세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철사를 조이는 것은 머리 꼭대기와 꼬리뼈에 철사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이 두 부위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 부드럽게 척추를 늘리는 상상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리는 방향을 상상을 한다. 팔로는 밀고 고관절은 뒤로 활주하도록 하면서 트레이너 치료사는 고관절 후방부가 이완되고 척추 늘리기가 유지되도록 관찰하며 지시한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후방 관절낭 자체가 이완될 수 있도록 고객은 중립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골반이나 척추의 측방 이동이나 요추의 굴곡 같은 편의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한 뒤로 활주한다.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고관절이 이완되면서 고객은 더 뒤쪽으로 이동하며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자, 217페이지 더 디테일해집니다. 이 패턴 중에 움직이면서 횡격막 호흡이 유지되어야 하고 좌골결절을 더 넓게 벌리세요. 엉덩이 뒤쪽을 이완시키세요. 고관절 소켓 안으로 가라앉게 하세요. 같은 구두 지시는 관절낭의 가동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고객은 견갑골은 안정되고 고관절은 충분히 이완되어 있음을 느껴야 하고 척추 늘리기 자세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자세가 우리가 네발 동물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인데 동물들 이 느낌을 받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 자세를 받고 있을까 모르겠네. 궁금하네요. 네발기기 체중이동. 고객이 어깨와 고관절을 움직일 때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모니터한다. 움직임 내내 코어 활성은 물론 척추와 견갑골의 중립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 218페이지 힙 힌지입니다. 힙 힌지 많이 들어보셨죠? 힙 힌지. 자, 힙 힌지는 골반에 대한 고관절의 움직임을 가르치기 위한 고안된 분리 움직임 패턴이다. 움직임이라는 거지, 힙 힌지는. 자, 이 패턴은 요추의 굴곡 불안정성을 지닌 고객에게 있어 요추 굴곡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 운동은 고객에게 허리보다는 고관절 후방 복합체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패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비 패턴이다.
목표는 동반해서 일어나는 척추의 움직임 없이 순전히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고객은 발을 고관절 넓이만큼 벌려서 시작한다. 코어를 활성시키면서 척추 늘리기를 한다. 움직임은 고객이 자신의 고관절을 굴곡하고 뒤로 미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객은 줄이 자신의 꼬리뼈를 뒤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길게 뽑는다고 상상하여 척추 늘리기 자세를 유지한다. 고객은 척추의 중립이 훼손됨 없이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길게 뻗고 후면 고관절 복합체를 이용하여 뒤로 뽑아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일단 이 과정을 15회 동안 통증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면 가벼운 메디신 볼이나 덤벨 같은 것으로 부하를 추가할 수 있다. 고객이 통증이나 조절의 상실 없이 자기 체중의 25% 이상의 무게를 다룰 수 있다면 변경된 스트레이트 레그 데드리프트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옆의 사진에서는 잘못된 힙힌지 패턴을 보이고 앞으로 굽힐 때 골반의 전방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고객은 하부 요추로 굴곡하고 등은 신전함으로써 이 두 부위에 디스크와 연부 조직에 과중한 부하를 주고 있다. 이게 사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진은 힙힌지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진을 일려고 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 밑에 아래쪽 사진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기 말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게 체전굴이라고 하는 포워드 밴딩이라고 하는 어떤 또 자세가, 우리가 이 자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고관절 힙힌지에서 굴곡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힙힌지에서 마지막에 다시 또 일어나야 돼요.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허리, 힙힌지 다시,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힙힌지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힙힌지라는 것 동작 자체는 골반이 이런 식으로 전방 경사를 이루어주면서 꼬리뼈가 뒤쪽으로, 좌골 결절이 뒤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움직임인데,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허리만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9페이지. 오픈 클램쉘. 클램쉘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중둔근 운동을 하는, 또는 어떤 외회전근 운동들을 하는 운동입니다. 자, 외회전은 중둔근 후지 쪽이겠죠? 아무래도 딥식스 외회전근 운동들을 하는 운동입니다. 재활과 훈련 세팅 모두에서 클램쉘 운동은 중둔근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운동이다.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왜 썼냐면, 우리가 중둔근은 항상 보행근이라 그래서 중둔근 많이 쓰잖아요. 또는 많이 쓰면서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개는 중둔근을 쓸 때 보통 전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앞쪽에 있는 중둔근 섬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패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 많이 앉아 계시는 상황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클램쉘이라는 운동은 중둔근 후지 운동 섬유를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클램쉘 운동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대상이 후중둔근에 대한 어떤 좀 자극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클램쉘은 바로 선 자세에서 고관절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중둔근 활성의 수단이자 기능적인 웜업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패턴은 고관절의 중심화 작용을 향상시키거나 싱글 레그 스탠스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다른 고관절 근육들과의 협응을 이루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오픈 클램쉘 운동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패턴은 재활 초기 단계의 고객에게 고관절 회전을 향상시키려 할 때뿐 아니라 고관절 분리 움직임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서 얘기를 하네요. 이 운동들을 통해서, 클램쉘이라는 운동 종목을 통해서 당신이
후중둔근을 쓸 수 있습니다. 외회전근, 고관절의 외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인지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학습시켜주기 위해서 되게 초기에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운동의 핵심, 오픈 클램쉘. 고객은 척추의 중립 정렬을 유지하고 고관절을 45도, 무릎을 90도 굴곡하여 다리를 포갠 채 옆으로 돌아눕는다. 이 패턴 중에 코어는 활성되고 그 활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골반의 자세 변경 없이 위쪽 무릎을 아래쪽 무릎으로부터 최대한 들어올린다. 1초에서 3초간 이 자세를 유지한 후에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트레이너나 치료사가 위쪽 무릎에 저항을 가하거나 무릎에 세라밴드를 묶어 저항을 유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냐면 고객은 위쪽 고관절의 후면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껴야 하고 패턴 내내 코어의 활성과 안정된 골반, 척추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면요, 사진 한 번만 다시 보고 가면 이 오픈 클램쉘 운동 동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누웠을 때 베개도 이렇게 베고 허리도 골반이 여성분들은 골반이 남성분들보다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허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도 뭔가 이렇게 일직선을 몸을 맞춰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허리에도 뭔가를 좀 껴주는 거 굉장히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 자, 220페이지. 그 다음에, 리버스 클램쉘입니다. 아까는 오픈 클램쉘이었고, 리버스 클램쉘. 테니스, 골프, 던지기 같은 회전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들은 운동의 던지기 후속 동작 동안 앞쪽 고관절의 현저한 내외전이 요구된다. 내외전이 소실되면 요추와 무릎에서 보상적인 움직임 부전이 일어난다. 리버스 클램쉘 운동은 고관절의 내외전, 특히 대퇴근막장근, 중둔근의 전방섬유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또 얘기하죠. 중둔근 전방섬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오픈 클램쉘 운동은 중둔근 후지섬유, 얘는 리버스 클램쉘은 중둔근 전지섬유. 근데 보통 우리들이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관절 굴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둔근 전지섬유를 따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요렇게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네, 다리. 경골 파트를 움직이고 있죠. 경골 파트를 움직여서 아무래도 내외전을, 고관절 피머의 넓적다리뼈의 내외전을 운동하는, 요거 운동할 일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앉아 계시기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보통 헬스클럽이나 보통 저희들이 고관절 안정화를 시키는 전략으로서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은 대퇴근막장근과 대퇴직근, 고관절 굴곡근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소둔근과 중둔근 앞쪽 전지섬유들이 과활성화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운동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죠. 넘어가시죠. 221페이지. 클로즈드 클램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픈 클램쉘, 앞전에 얘기했던 거 패턴은 고관절의 중심화 적용이나 둔근 복합체의 폐쇄사슬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편측 체중 지지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의 시작 단계 이상의 의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클로즈 클램쉘은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 고관절 내전근, 중둔근, 소둔근의 후방섬유, 외회전근, 쌍전근, 폐쇄근, 이상근을 활성시켜 고관절 중심화 작용을 향상시킨다. 또한 이 패턴은 폐쇄사슬의 고관절 활성 과정의 시작 운동으로 고관절 중심화 작용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이다. 이 동작 좀 어렵겠는데요. 일단 보고 가시죠. 이렇게 우리 누워서 아무래도 이렇게 감이 오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자, 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222페이지. 선자세 고관절 분리. 선자세 고관절 분리는 체중 부하가 가해지는 패턴의 속성상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고객은 벽에 기대고 서서 패턴 내내 척추 늘리기, 코어 활성, 발 삼각대를 유지한다.
이 패턴은 고관절 내회전할 때 고객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되면 무릎 내측부 구조물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절된 움직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금 보면 우리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A, B 사진. 여기. A 옆에 B. 에반 오사르 쌤께서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의 삼각대를 이용하고 척추 늘리기를 시전을 하시면서 호흡을 하면서 고관절을 내회전하고 외회전하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스플릿 스탠스에서 한쪽 다리를 스플릿 스탠스 자세,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에서 대퇴 관골구의 분리 동작은 대퇴 골두로부터 골반을 분리시키는데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고객은 고관절 내회전과 외회전을 하는 동안 TPC의 중립과 하지의 대칭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어떤 동작들을 다 하면서도 아무래도 몸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옆에 사진 한번 또 보고 가시죠. 서서 한쪽 다리가 앞으로 스플릿 스탠스 자세에서도 고관절을 내회전하고 외회전하고 계시죠? 이렇게. 자, 223페이지. 크랩 워크. 크랩이란 건 우리가 옆으로 개를 얘기를 하죠. 크랩 워크는 중둔근에 대한 일반적인 강화 운동이다. 그러나 고객이 걸음을 뗄 때 안정적인 척추와 하지의 조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패턴은 앞, 뒤, 옆 사선 방향으로 걸을 수 있다. 목표는 밴드가 당겨질 때 고정된 하지의 중심화 작용이 손실되거나 TPC 안정성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한번 보고 하시죠.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꼈어요. 중둔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관절 외전근이 약하거나 TPC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 걸음을 떼는 쪽으로 체간이나 골반이 기우는 경우가 흔하다. 근데 그럴 때는 이 운동을 크랩 워크를 운동을 안 하겠죠. 근데 더 난이도를 낮춰서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운동 종목도 있다라는 거. 자, 224페이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챕터 7을 변형된 사이드 브릿지. 변형된 사이드 브릿지 패턴은 편측의 어깨, 체간, 고관절의 안정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훌륭한 교정 운동 강화 방법이다. 이 운동은 견갑골과 TPC 안정근들의 협응적으로 연계하는 편측 지지를 교육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단계 패턴 하는 동안 지지하는 아래쪽 팔이 척추 안정화를 돕고 지지되는 안쪽 위쪽 팔은 뻗는 것은 척추 가동성을 돕는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3단계도 이렇게 이런 동작인데요. 좀 읽어볼게요. 1단계 시작 자세는 고객이 자신의 견갑골과 체간의 안정화근을 등척성으로 활성화하게 함으로써 고립된 안정화 운동의 강화로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은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을 90도 굴곡한 채 옆으로 눕는다. 고객은 아래쪽 팔꿈치와 무릎으로 테이블을 밀어 어깨와 고관절의 안정화근과 외회전근을 활성화시킨다. 이 등척성 자세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기를 5회에서 10회 반복한다. 2단계로 진행하면 고객은 90도 굽힌 팔꿈치로 지지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한다. 아래쪽 고관절과 무릎은 45도 굴곡한다. 위쪽 팔은 옆에 놓고 위쪽 다리는 아래쪽 다리 위에 놓는다. 고객은 코어를 활성시키고 아래쪽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어깨를 내회전시키며 일어나 전환부로 지지한다. 이 자세를 1초에서 3초간 유지한 후에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테이블에 눕는 시작 자세로 돌아오기를 3에서 5차례 반복한다. 이 패턴 내내 척추 늘리기를 유지한다. 자, 다음 옆 페이지. 프로그레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3단계는 편측 지지와 함께 반대쪽 뻗기를 통하여 1, 2단계를 통합한다. 이러한 지지 자세를 3초간 유지한 후에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고객이 전 패턴 중에 ST 조인트와 TPC 안정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견갑과 어떤 흉갑과 안정화 조인트가 유지가 돼야 되면서 TPC 안정화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226페이지 하지 안정화 테크닉. 일단 고객이 중심화된 고관절 자세를 취할 줄 알고 이상적인 힙힌지 전략을 통하는 법을 이해하고 할 줄 알게 되면 기능적 패턴 발현에서 요 골반 관절 복합체와 하지의 기능적 통합을 이루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철사가 발과 무릎의 내측 면을 고관절 내측 점선까지 잇는다는 것을 시각화하거나 보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시각화하거나 이렇게 동측의 내측 관근에 접촉 자극을 가하여 패턴 중에 고관절이 외측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측 안정화 사슬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이 연계는 내측의 아치로부터 발바닥의 내측의 아치로부터 동측의 중둔근이나 대둔근까지의 연계를 시각화함으로써 특히 내회전 증후군, 발의 내측 종아치의 붕괴와 더불어 고관절의 무릎의 내전, 내회전을 보이는 고객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만성적으로 엉덩이를 조이는 사람에게는 기능적인 패턴 중에 고관절 중심화 작용을 향상시키도록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한 손을 고관절 전면부에, 다른 한 손을 고관절 후면부에 올려놓고 고관절 전면부는 이완하고 고관절 후면부는 뒤로 앉는다 생각하게 함으로써 고관절 후면부의 조임을 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운동의 핵심, 하지 안정화 기법. 고객은 중립 척추 자세, 수평 골반, 발 삼각대를 동반한 스플릿 스탠스로 준비 자세를 취한다. 발의 아치로부터 하지 내측으로 올라가 대둔근의 내측 하부 또는 외측의 중둔근의 연계를 시각화한다. 고객은 스쿼트 자세로 자세를 낮추는 동안에도 이 연계를 유지한다. 다시 이 연계를 유지하며 대둔근으로 일어나 시작 자세로 돌아온다. 고객이 시작 자세로 돌아올 때 조임이나 골반의 외측 편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객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고객은 발과 하지가 더 안정된 느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내측 관근, 내전근, 대둔근의 하부 내측 섬유가 활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앞쪽과 뒤쪽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위치를 보이실 수 있죠? 이렇게. 자, 227페이지 하지 안정성 유지하기. 하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직업과 여가 활동뿐 아니라 매일 일상의 기능적 움직임 패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고객이 하지의 중심화 작용을 이루는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안정성을 자극하기 위해 세라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내측, 외측 또는 사선 방향의 힘에 하지의 중심화 작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진은 내측과 외측에 대해서 세라밴드를 걸고 있지만 어떤 하지의 중심화 작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7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북 리딩을 저희가 15편 맞죠? 15편이었고요. 자, 다음은 챕터 8 229페이지부터 시작할 차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